자, 교재는 82페이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입니다. 자, 수사에는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는데 뭐가 원칙이죠? 밑에 나와있죠?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자, 개념 볼게요.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받아서 하는 수사를 말하고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따른 수사를 말한다 그랬네요. 자, 밑에 임의수사의 원칙. 자, 좀 볼게요. 수사에 관해서는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사가 피의자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가 있는데, 그쵸? 피의자 조사 할 때 쓰는 조서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죠. 신문조서. 그 다음에 참고인도 참고인조사, 그쵸?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뭐다? 임의수사다. 임의수사. 그래서 밑에 1번 체크하시고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한다. 그랬네요. 자,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우려될 소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만 허용된다. 그런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단서 나와 있죠.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허용되며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그랬네요. 필요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 이것이 맨 밑에 나와 있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허용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98조 볼게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됐고, 자, 밑에 강제수사 규제 나와 있죠? 규제 첫 번째,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강제처분 법정주의, 즉 법에 근거를 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주의는 반드시 영장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긴 해요. 밑에 보시게 되면 3번 나와 있죠. 영장주의 예외로서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고, 자, 올라가시고 영장주의 볼게요. 자,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체포, 구속, 압수할 때 이런 강제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 그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다? 영장주의다는 거예요. 이 영장은 사전영장을 말합니다. 요 동그라미 채시고. 사후영장 아니에요. 사전영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장에는 그 영장 내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영장 미칠 것이고 X는 금지된다. 자, 그래서 밑에 피의 사실, 피의자, 그 다음에 인치, 구금 장소,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대상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영장은 금지된다. 됐고, 비례성 원칙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빈 공간 있죠. 자, 빈 공간에다가 좀 필기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 임의수사가 뭐고 강제수사가 뭔지 살짝 보았는데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 한번 볼게요. 구별 기준.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형식설, 실질설, 뭐 적법 절차 기준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린 다수설만 알면 돼요. 다수설은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실질설이 다수설인데 다수설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했느냐, 그쵸? 그러니까 경찰관이 피의자를 데려갈 때, 그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심리적 강제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법익이 침해 당했느냐, 그쵸?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있으면 그 뭐가 돼요? 강제수사가 돼요.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임의수사와 좀 올라가셨을까요? 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앞에서 그랬죠. 앞에서 여기 보시면 조문에서 자, 1항 수사에 관해서는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조사에서 피의자 조사가 있고 참고인 조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부분. 자, 그래서 피의자 신문. 이건 뭐예요? 의무수사예요. 의무수사.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 요거 의무수사예요. 이제 의무수사 편에서 다 배워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감정, 중간점 찍고 통역, 중간점 찍고 번역의 위촉. 이것도 의무수사이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요거 의무수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수사를 본다. 요 1개, 2개, 3개, 4개는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강제수사는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하다. 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 구속. 강제로 행사하죠. 체포하고 구속.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압수, 수색, 검증, 요 3가지. 이것도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 그 다음 도청 있죠. 도청도 영장을 받아서 해야 돼요. 법원에서 소환장 보내는 거 있죠. 소환장 보내는 거. 이것도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뒷페이지 나올 겁니다. 의사에 관한 사진 촬영, 의사에 반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강제수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자, 그 위에 판례 나와 있죠? 여기 판례. 판례에서 다 별표 쳐볼까? 자, 맨 위에 별표 치고, 밑에 거 별표 쳐보시고, 맨 밑에 것도 별표 쳐보시고. 전부 다 별표 3개짜리죠? 자, 요 4개 볼 겁니다. 4개. 길게 해볼까요? 소변 채취. 그 다음에 지문 채취. 그 다음에 음주 측정. 그 다음에 우편물의 개봉. 중간점 찍고 시료 채취. 그쵸? 끝에 무슨 채취 나오죠? 채취. 음주 측정하는 거. 이것은 그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를 요구한다고 해서 강제수사를 보지 않고 우리 판례가 뭐를 본다? 의무수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별표 한번 박아두시고 올라갑니다. 자, 빨간색으로 일단 들으시고, 자, 마약류 사범인 청구인에게 그 검사를 위해서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 소변 나와 있죠? 소변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밑에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협력 나와 있네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다?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이죠? 임수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나와 있죠.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사, 즉 영장은 강제수사에서만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상의 직시강제라든지 행정조사에서는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자, 지문 채취 나와 있죠?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 신문을 받으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 나와 있는데 지문채취에 불응했을 때 형사처벌을 통해서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경범죄 처벌법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여기 지문채취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느냐 그랬는데 밑에 뭐라 그랬어요? 밑에 보시면 피의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영장의 필요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음주측정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영장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됐죠? 이거 판례 꼭 정리해두세요. 판례 무지무지 잘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을 보세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영역인데 무슨 얘기냐? 지금 목차가 보면 임의동행 나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호실 위치가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승낙수색, 승낙검증 나와 있고 밑에 거짓말 탐지기, 마취 분석 나와 있고 사진 촬영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요 5가지가 임의수사라 보아야 될 것이냐 강제수사라 보아야 될 것이냐 과연 어떤 수사냐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임의동행 볼게요.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수사 관서까지 동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로 본다? 임의수사로 본다는 것이에요.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은 자, 이 피의자가 경찰서까지 갔잖아요. 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의성이 있다는 판단은 여러 가지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 불신검문 배웠잖아요. 불신검문에도 뭐가 있어요? 임의동행을 배웠잖아. 그쵸? 임의동행을 배웠고 지금 이 수사에서 임의동행 나와 있죠. 여기도 임의동행이고 불신검문에서도 임의동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검문 같은 경우에는 명문 조항이 있어요. 명문 규정이 경직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명문 규정이 있다. 그런데 임의수사에서 임의동행은 명문 조항이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판례가 이 적법 요건을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가지로. 불신검문에서는 명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명문 조항에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임의동행 같은 경우는 명문 조항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그 요건을 적법 요건을 2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적법하다고 본다고요.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쳐보시고. 자, 199조 1항에서 임의수사 원칙을 첫 명시하고 있는데, 그쵸?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쭉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여기까지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쵸?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반드시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2번째,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그 다음부터 동그라미 2번.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을 때 한해서 이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었다. 첫 번째. 2번째는 그 동행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 2가지. 여러분은 1번이 색깔 칠하지 않았을 건데 이 색깔은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바로 넣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그쵸? 이 자발적인 의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순수하게 피의자가 동의해 주었을 때만 이것이 임의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겁을 주어서 행사하게 되면 그건 임의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100%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 이것이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도 별표. 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 연행이 되었다. 그래서 즉 불법 체포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요 밑에 위에 1번 있죠? 여기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했었는데 이것을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지를 안 했다.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 연행이 된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이 긴급체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위법한 거예요. 위법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색깔 칠하시고 위법하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 체포이긴 하지만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가 되어서 적법하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은 불법 체포에 기해서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긴급체포는 뭐다? 위법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체포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망간다 할지라도 도주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형법 시간에 나오는 거지만 형소법에서는 여기까지 나와요. 위법하다. 여기까지.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형법 시간이지만 형법에서 이제 도주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형소법에서는 도주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가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됐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음주 측정을 위해서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형소법상에 따라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잖아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당연히 위법한 체포이겠죠. 따라서 이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중요한 판례는 첫 번째, 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요 별표 친 거.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 됐고. 자, 두 번째로서 보호실 유치 가볼게요. 자, 보호실 유치는 바로 원칙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예외부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경직법 제4조 볼게요. 자, 이건 출제가 되는 조문이 아니에요. 별표가 없잖아요. 참고로 보는 거예요. 경찰관은, 그쵸? 경찰관은, 자, 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밑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다?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다는 거.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1, 2, 3을 묶어보시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무슨 말이지? 길거리에서 미쳤어요. 반 미쳤어요. 미쳐서 칼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막 찌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보호실이라는 거예요. 자, 술에 만취된 사람입니다. 술에 만취가 되어서 겨울철에 동사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동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와서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참고로 받으시고. 자, 그런데 이 1호, 2호, 3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인 사람들인가요?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아니라 보호 대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 보호 대상인 사람들을 어디다? 보호실에다가 유치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호 대상인 사람들을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이지 수사 대상자. 예를 들면 피의자죠. 피의자. 이 피의자를 조사해야 되겠는데 그쵸?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보호실에 가두어서 가둘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안 돼요. 이 보호실이라고 하는 것은 1호, 2호, 3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이지, 수사 대상자를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호실에 가둘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근거 조항도 없고요. 이것은 이 피의자가 동의를 해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승낙을 해준다 하더라도 뭐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이걸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 보면 경제법 제4조 1항 보호조치 요건이 구비가 되지 않았어요. 보호조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서 경찰서에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다. 그랬네요. 자, 보호조치 요건에 의하지 않고서 직결심판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조항이 없음에도,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결심판 피의자를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절한 채, 그쵸? 거절한 채 직결심판 법정이 열릴 때까지 보호실에 강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한번 참고로 봐두세요. 그 보호실에 유치할 때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유치할 때 그 기간이 몇 시간이다? 24시간. 이거 하나 참고로 받으시고, 자, 앞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 현행법상 보호실 유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죠. 그쵸? 그 보호실 유치는 정신착란자, 자살기도자, 만취자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사받는 사람, 수사 대상인 사람을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영장주의를 유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자,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이 보호실은 현행법상 그 설치 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자, 밑에 경제법상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여기까지 끊고요. 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동그라미 치시고, 피의자를 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뭐다? 위법하다. 됐죠? 그 밑에 긴급 구속조치할 발범이 없이 동그라미, 밑에 없이 동그라미. 그쵸? 편의를 위해서 보호실 유치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에 조사 대기실에 유치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또 임의 동행했어요. 경찰서에 임의 동행한 사람 스스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동행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에 반해서 반자 동그라미 치시고 보호실에 계속 유치한 것은 뭐다? 불법 감금이다. 는 것입니다. 밑에 적법 절차 없이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보호실에 감금했죠. 그것이 마찬가지로 불법 감금이다. 됐죠? 네, 됐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만 별표 쳐볼게요. 전부 다 별표 치려면 그렇고, 첫 번째가 출제에 많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다 같은 판례들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도 많이 출제되었네요. 맨 밑에 판례는 형법에서도 많이 나와요. 판례가. 별표 쳐보시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수색과 검증이 있는데, 수색과 검증도 승낙을 해주면 할 수 있어요. 동의의 임의성이 있다면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밑에 조문은 참고로 받으시고,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실명법이네요. 금융실명법.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그랬네요. 따라서 밑에 영장에 의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자,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것은 뭐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적법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적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참고로 받으시고요. 출제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자, 다음. 자, 거짓말 탐지기 나왔네요.
동의가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밑에 판례 볼게요.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으면 동의할 때요. 자, 동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랬다면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 했네요. 자, 마치 분석입니다. 마치 분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서도 절대로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의가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다 가능한데 동의가 있어도 안 되는 것 딱 두 가지죠. 두 가지. 방금 배웠던 보호실 유치. 보호실 유치. 방금 배우는 마취 분석. 마취 분석. 이 두 가지는 뭐다? 동의 불문하고 허용될 수가 없다. 됐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는 보실리치 나와 있고요. 판례는 그런 판례가 있고 동의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받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사준 촬영 나와 있죠? 앞에서 필기해드렸는데 의사에 반하는 사준 촬영은 뭐다? 강제 처분이다. 강제 처분. 이기 때문에 영장이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된다. 자, 일단 끊고. 근데 판례는요. 일정한 요건이 있다면 이것도 허용되고 있다.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례 볼게요. 판례 밑에 나와 있네요. 자,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현재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현재성이 있거나 현재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증거 보존이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필요성 동그라미 치시고 긴급성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할 것 상당성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현재성, 필요성, 긴급성, 그쵸? 상당성 이것을 갖춰지게 되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회 현장 사진 촬영 있죠? 사진 촬영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좌파 우파 그쵸?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뭐 서초동에서 집회한 사람들이 있었고 광화문 쪽에 가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그 언론에서 집회 현장을 사진 촬영, 카메라 촬영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할 때 현재성,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게 되면 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무인장비네요. 무인장비. 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무인 카메라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것도 운전 차량의 차량 번호 등을 촬영했다는 거예요. 촬영했다. 자, 무인 장비 동그라미 치시고 이 운전 차량의 차량 번호를 촬영한 것은 밑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은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됐죠? 이 두 가지 받으시고 여기까지입니다.